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1대1 멘토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있는 부산 물건 한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다가구 건물 또는 상가 주택 이런 물건 경매 물건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연락이 종종 옵니다. 소장님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하는데 경매 물건으로는 자주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좋은 물건 한 건 소개해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자, 부산은 이제 부산 기장군 그리고 부산 중구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물건은 부산의 정관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 근린주택입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7월 29일 경매 1차입니다. 7월 29일 경매 1차고요. 사건 번호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타경의 6370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면적 88.421평으로 규모는 꽤 큽니다. 건물 연면적 그러니까 각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64.56평 되고요. 감정가 11억 2200살짝 넘습니다. 1차니까 감정가 최저가는 동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임차인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임차인들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냐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면 또 못 받는다면 얼마를 못 받고 그럼 얼마를 내가 인수해야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점적으로 그 부분 배당 관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이모 씨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채권자가 원래는 부산은행이었는데 지금 부실채권으로 그죠 NPL 그죠입니다. USW 제사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등기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 이런 어떤 공동주택 공동건물 말고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뭐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날짜가 동일하고 해서 건물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임차인 분석은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소유권 보존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소유권 보존이니까 지금 5년 반 정도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정도 같으면 건물의 상태는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가보셔야 되겠죠. 자, 2016년 12월 16일 날 부산은행에 근저당 설정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아이고 대출 많이 나갔네요. 9억 6천 돼 있고요. 그 다음 전세권 있고 근저당 쭉 있고 그러다가 2020년 9월 25일 날 제일 위에 있는 부산은행 여기서 이제 경매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매 신청돼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2월 16일에 부산은행 근저당이다. 2016년 12월 16일. 그리고 경매 신청한 날, 경매에 게시된 날짜는 2020년 9월 25일. 이 두 개 날짜를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위반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겠죠.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부담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잔금을 내야 되는데 경락잔금 대출받는데 여러분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 어떻게든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차인을 넣는 데 있어서 월세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전세를 넣는다 그러면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1층에 약간의 상가 부분이 있는데 그 상가 임차인이 들어오게 될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으니까 건물의 하자, 공법상 여기 그 공부상하고 지금 현황하고를 비교를 해서 위반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노란 바탕에 흰 글씨로 위반 건축물, 아니 까만 글씨로 위반 건축물하고 기재가 되죠. 자, 그리고 보니까 또 8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39.48제곱미터로 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주택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8가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보겠습니다. 임차인 관계 볼게요.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아까 부산은행 2016년 12월 16일이었죠. 자, 그리고 임차인들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죠. 2021년 6월 25일까지였습니다. 2021년 6월 25일까지였는데요. 자, 배당요구 종기일이 만약 넘어서 지나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아무리 배당요구를 했다 해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사업자 등록 전입 날짜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경매에 게시되고 나서 뒤에 한 것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아트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1층 썬팅 부분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자, 뭐 지금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점유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전입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항력 유무를 따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호, 주거용 202호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202호 보니까 전입일자가 2016년 2월 16일입니다. 2016년 2월이니까 말소기준권리 2016년 12월보다 빠릅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배당 요구가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확정도 받긴 했는데 확정이 워낙 뒤라서 우선 변제권으로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가망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그 물건 설정일이 말소기준 근저당이었었죠. 2016년 12월 16일이고 부산광역시입니다. 자, 부산광역시예요. 같이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주택 및 상가의 소액 보증금 조기연표입니다. 2016년 12월 기준이 되죠. 그래서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요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자, 광역시입니다. 부산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다 했습니다. 군 지역은 제외한다. 부산은 기장군입니다. 부산에서 이 물건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기장군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제외하니까 여기는 기장군은 그 밖의 지역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뭐죠? 1,7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임차인 1,7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딱 1,700만 원.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한번 임차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그죠? 202호는 뭐라고요? 1,700. 그죠? 1,700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죠? 1,700을 다 배당받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명도하기도 도리어 수월하겠죠. 자, 201호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여기는 뭐죠? 뭐 확정일 배당 요구 자체가 없습니다. 패스하고요. 자, 303호입니다. 303호 보니까 2019년 여기도 대항력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02호 보겠습니다. 302호도 역시 대항력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개 이렇게 겹치는데 뭐 어디 뭐 배우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자, 여튼 그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는 후순위, 그러니까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전입을 제대로 했고, 그죠? 전입했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보증 금액이 아까 5천만 원 이하였죠? 5천만 원 이하라면은 1,700까지는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을 사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 뭐냐면은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등기 후에 전입 신고를 한 것 같으면 배당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401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01호 보면은 전입 날짜가 2016년 2월 24일입니다. 자, 이때 대항력이 생겨서 대항력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그때 받았으면 좋은데 확정일자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2018년 기준해 가지고 우선 변제권은 생기는 거고, 그죠? 배당 요구는 2020년 11월 30일 날 했으니까 뭐 된 건데요. 자,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1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소액임차인에 안 들어가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고 확정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 날짜가 뒤로 밀려서 못 받게 됐다. 이러면은 나머지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뭡니까? 조금 이따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402호인데요. 이 402호 같은 경우에 근데 김모 씨 이 사람이 401호, 402호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전입 날짜 2016년 2월 24일 역시 빠릅니다. 확정일도 2018년도고 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보증금 4천만 원입니다. 402호에 대해서는 보증금 4천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1,700원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2,300에 대해서 못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3호, 뭐,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 다, 뭐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특히 경매 등기 후에 전입한 201호, 이런 거는 뭐, 저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호입니다. 401호 김모 씨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 11일 날 최초 계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월세를 50만 원을 냈었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도 3월 1일 날 보증금을 증액하여 3천 말고 7천을 더해서 1억으로 그 대신 월세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죠? 대항력 이제 이 사람이 선순위 아닙니까?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뭡니까? 부산은행 근저당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증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액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산은행 최초 근저당이 있고 그 뒤니까 7천만 원은 그 부분은 받든 못 받든 우리 매수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죠? 보시고 배당을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은 뭐예요? 매수인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보시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매각 대금을 11억 뭐 2,200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1차 지금 감정가 금액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경매 비용 875만 5천 원 빼고 11억 1,300 얼마로 만약에 배당을 한다면은 자, 아까 소액 임차인들 있었습니다. 선순위 그죠? 4천만 원 중에 1,700 받는 사람, 그 사람도 1,700 받고, 그 다음 소액 임차인 500 나가고, 그리고 선순위 1,700인데 1,700 받아야 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도 받고, 뭐 나머지 소액 임차인들 받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많이 들어와 있네요. 동네 세무서, 금정 세무서, 뭐 금정 세무서, 기장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법정기일 기준입니다. 금액이 얼마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튼 여기 뭐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부산은행이 3억 7천 얼마,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큼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부산은행 채권 최고액 이만큼 다 받는지 이보다 적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경남은행이 받게 되는데요. 경남은행 9억 6천, 예, 그 뭐 다 못 받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확정일 기준으로 뭔가 받을 수 있을게요. 저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401호, 402호, 그 사람 401호, 402호를 같이 임차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 그죠? 근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 402호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중에서 1,700을 받고, 그죠? 1,700을 받고, 나머지 부분이 2,300을 인수하는 거고, 그리고 401호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은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전체 1억이었으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없고,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뭡니까? 뭐 확정일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을 또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뭐죠? 총 인수하는 금액은 5,3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분석에 있어서는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고 합니다. 100% 신뢰하지 마시고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볼게요. 자, 조금 먼 거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정관 신도시 전체 모습인데요. 전체 모습이고, 그리고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홈플러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플러스 보이고, 여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굉장히 상가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요런 부분도 조그맣게 전부 다 요 상가 부분들입니다. 상가 부분들인데, 홈플러스 있는 여기가 제일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경매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조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흐르는 여기 요게 이제 개천이 자광천입니다. 자광천 중심으로 해서 공원들도 돼 있고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살죠. 기장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냐면은 여기 상가주택들 다가구 원룸이 있는 택지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합해서 약 1100세대가 지금 보입니다. 정관 이진 캐스빌 2차 258세대, 그리고 정관 폴리페 아파트 830세대, 이렇게 보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동 초등학교 보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코너에 있는 건물이에요. 한번 로드뷰로 한번 여기를 볼게요. 건물 앞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인가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고 이렇게 돌아가서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에요. 살짝 옆으로 가서도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건물이 되고요. 여기 1층 필로티 주차장, 그죠? 주차장 돼 있고 상가 부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입지 같은 것은 여러분들 가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참 보실 게 뭐냐면, 잠시만요. 아까 8가구라고 했습니다. 8가구요. 8건은 맞는 것 같아요. 호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뭐 평면도 같은 게 안 나와 있어. 자, 1층 같은 경우에 보니까 11.943평, 약 12평 정도의 상가고, 그리고 2층, 3층, 4층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면적이 동일합니다. 40.4평입니다. 40.3평에 3가구가 있다 하면은 이것은 원룸은 아니고 투룸, 쓰리룸 뭐 이런 게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층, 3층에. 그래서 3가구,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2가구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는 좀 큰 거, 우리가 흔히 주인 세대라고 하는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401호가 그럴 것 같고, 402호, 글쎄요, 어떤 거, 401호겠죠? 그리고는 402호는 뭐, 투룸, 쓰리룸,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임장 가시면은 안에 반드시 내부까지 좀 포함 들어가서 이렇게 뭐 집 안의 구조를 임차인들한테 부탁해서 좀 보신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건물상에 아직 지어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용 승인이 2016년 1월달 아닙니까? 보존 등기가 2016년 2월달이었죠. 그러니까 5년 반밖에 안 됐지만 혹시나 모르는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가구 수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임장하실 때 더위 먹지 않도록 시원한 물도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